네, 안녕하세요. 권원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지금 최종 금리가 이제 5%가 됐는데, 제가 지난 영상 때 0.25를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곧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하 시기는 하반기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사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하반기쯤 인하를 할 것 같고, 중단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중단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4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있어서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은 4월 지표하고 5월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확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업률이죠. 이 실업률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개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게 크게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금리를 0.25 인상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3.5%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5%니까 1.5%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보니까 미국이 어제 금리 발표를 하고 달러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근데 영국이 인플레이션이 10%가 또 넘게 나와가지고 지금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마 미국처럼 그렇게 막 파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S&P 보시면 이렇게 어제 올랐다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하락한 이유가 파월 때문이 아니라 파월 때문에 올랐다가 그 재무장관 옐런 때문에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 101 포인트고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기름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금리 발표하고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니까 멘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파월 발언이 인플레이션 아직 높고 노동시장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해고를 빨리 해야 물가 잡히니까, 물가 잡혀야 내가 당당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임금 줄여야 인플레 잡힌다. 양적 긴축은 계속 한다. 지금 성명서가 제일 먼저 발표가 됐는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약간의 추가 정책을 뭐 할 수도, 이런 약간 maybe 이런 단어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조가 바뀌었고, 이 말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하겠다, 이런 말이 어디에 힌트가 있었냐면 그 다음 발언에 지금 은행이 파산했으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 중단도 고려했었다. 왜냐면은 꼭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 대출을 이제 제한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금융 긴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소규모 은행들을 대형 은행으로 보내는. 그래서 신용대출보다는 이제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 시장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보험을 하나 드러났죠. 금리 인하는 아직 예정 없다. 그러니까 위기가 더 있어야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은행 파산, 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4월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고, 파월이 지금 이 금리 인하를 아직 얘기 안 한 이유는, 금리 인하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또 얼마나 그럼 상황이 안 좋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나,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우리 아직은 금리 인하 예정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요 사람입니다. 이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참, 이거는 거의 진짜 책임감이 없는 행동인데, 지금 그 은행들 막 파산하니까 그 개인 예금,
예금을 모두 보증하겠다고 은행과 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3월 22일 날. 그런데 어제는 미국 상원세출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서 이제 공화당 있죠, 공화당 의원이 막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 위험한 거 아니냐니까. 아니 안 위험하다, 우리가 조치할 거다 이러는데, 그럼 그 조치는 무슨 돈으로 하는데? 이러니까 이 제닛 옐런 장관이 지금 그 부채 한도랑 그것 때문에 공화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뜨끔한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지금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복지 예산이나 이런 거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로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소형은행 뱅크런 가능성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장관으로서 이게 해야 될 말일까요? 이게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은행 지금 그 SVB 그 예금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예금 이자가 높은데, 높은 이유가 위험성을 다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은행이, 우리가 비트코인이 위험성이 높은 거는 그만큼 잃을 위험도 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러면은 은행은 그냥 아무렇게나 경영을 해도 어차피 보호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유지를 못하면 자본주의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그런 거를 지적을 많이 했어요. 자본주의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차피 자본주의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추가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나올 거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해고로 물가를 낮출 거냐, 파산해서 금융위기가 닥칠 거냐, 둘 중에 선택을 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분열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매일 미국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오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영상을,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설명을 하려면은 중국 얘기도 해야 되고 사우디 얘기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 아마존이 9,000명 추가 감안한다고 또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실리콘밸리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락을 했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금리 인상과 감원 등으로 급락했대요. 이거 뉴스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 한국 지사에도 감원 칼바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UBS, 크레딧 스위스 인수했잖아요. 초고속 인수 후폭풍이 잔혹한 감원 예고.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 예. 우리나라 IMF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비용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내보낸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으로 회사 돌린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뉴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구독해서 보세요. WKTV라고 그 워싱턴에서 그 유튜브 그 뉴스 하는 프로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 주택 판매가 2월 달에 회복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생활 물가에 대해서 좀 심각한 거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미국민의 25%, 4분의 1,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먹거리가 부족하대요. 그 1년 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5%가 급증했다 그러는데, 이 뉴스 보면은 일단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전쟁, 이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사 먹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소업체들, 미국의 중소업체가 지금 그 자영업자들하고 중소업체에서 해고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법 때문에 올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 가정의 36%가 매달 청구서 내기가 어렵다. 25% 급증. 남부 지역이 최악이다. 와, 이 정도면 미국 가정의 36%면 거의 거의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미국이 그 세입자 내보내는 그런 법안에서 중지를 시켰는데,
강제 퇴거 청구가 78%나 급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풀렸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세입자들 돈을 안 내니까 안 내면 내보내는 그런 명도 소송 같은 건데 그게 엄청나게 대도시들 위주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 근데 지금 주거비가 안 잡힌다고 했죠. 주거비. 그러니까 렌트비죠. 렌트비가 안 잡히는 이유가 이래서예요. 이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새로 돼서 새로 계약된 거를 통계를 잡아가지고 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피해를 보고 있냐면 임대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고용이 지금 최대라 그러고 고용이 최대라 그러고 실업률이 3.6% 나왔는데 저번에 그 일자리가 31만 개 지금 인력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월세를 못 낸다? 월세를 못 내서 그런 명도 소송이 이렇게 많이 78%가 늘었다? 아무리 코로나 끝난 뒤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특히 대도시래요. 와,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기사 보고 둘 중 하나예요. 이 지표가 현실 반영을 못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 같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급에 보통 문제가 생길 때 이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금리 인하 무조건 합니다. 네, 금리 인하 무조건 하니까 이제 앞으로 지표들 보면서 또 계속해서 제가 영상 올려서 또 궁금한 그런 상황을 제가 해소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